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세상에 아주 공평한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니까 그런데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8시간은 취침, 8시간은 경제활동, 8시간은 개인 여가 생활을 한다고 치면 이때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소요 시간에 따라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통근 시간이 직장인의 행복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출퇴근 거리가 멀면 힘들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조사 결과를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근무하는 시간도 많지만 출퇴근하는 뭐 거리도 길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올해 4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예.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밌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예. 수도권 시민은 출근 시간에 평균 1시간 27분을 소요한다고 합니다. 예, 1시간 반이죠, 거의. 되게 기네요. 예,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OECD 평균 출퇴근 시간인 28분의 3배가 넘는 시간인데요. 네.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총 14시간 30분, 하루의 절반 이상을 길에 버리는 셈입니다. 그만큼 다른 국가 근로자보다 휴식이나 여가 활동, 자기 개발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1시간 반이면 생각보다 되게 긴데요. 김장현 기자는 얼마나 걸리세요? 저도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은 1시간 가까이 걸리세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30분 정도 OECD 평균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 지하철에서 계속 있고 그러면 네.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게 실제로 뭐 관련돼서 힘들다라는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아주대병원 이제 정인철 교수 연구팀이 성인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통근 시간에 따른 웰빙 지수 분석 결과 통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웰빙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 상관관계가 두드러졌는데요. 통근 시간이 60분에서 79분 소요되는 경우, 또 20분 소요되는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우울증 위험 단계로 분류될 위험성이 1.11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지옥철을 타야 된다, 정말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야 되면 20분은 정말 버텨볼 것 같은데, 그게 막 1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거리가 길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거리가 이제 통근 시간이 이제 80분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 우울증 위험 단계로 분류될 위험성이 1.17배로 더 높아졌는데요. 연구팀은 긴 통근 시간에 따른 수면 시간과 여가의 감소, 또 통근 시간 중 겪는 소음과 타인과 의도하지 않은 또 접촉 등이 웰빙 지수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출근길 지하철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와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제가 지방사에서 근무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덜했던 것 같은데, 이런 스트레스가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이런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방 소도시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근 시간이 60분을 넘더라도 20분 소요되는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위험성은 1.02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같을 때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니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통근 시간이 한 60분에서 79분 정도인 경우, 또 20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은 우울증 위험 단계 분류 위험성이 1.18배 높아졌는데요. 반면 남성은 1.06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몸은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까지, 그러면 사실 출근해서 이미 지쳐 있으니까 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제 통근 시간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의사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를 보면 통근 시간이 20분에서 40분인 근로자는 20분 미만인 근로자보다 이직 의향이 1.26배 높았고요. 또 40에서 60분은 1.44배, 60에서 90분은 1.57배가량 이직 의사가 뚜렷했습니다.
통근 시간이 90분 이상이면 20분 미만인 근로자에 비해 이직 의사가 2배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직장 선택하는 그 설문조사 기준 어떤 것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뭐 연봉 이런 것뿐 아니라 저녁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출퇴근 시간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취업 사이트 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장 선택 기준에 응답자의 이제 70% 이상이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 워라벨이 요즘 유행하는 것도 이런 설문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워라벨은 기본적으로 직장과 가까워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야 가능해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최고의 직주 근접은 저 재택근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최근 이제 그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제 일상 회복이 되면서 재택을 줄이고 정상 출근 체제로 바꾸고 있는데요. 네. 또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도 또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절약돼 개인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또 상사와의 식사나 회식에서 감정 노동에도 시달릴 필요도 없어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재택근무도 하나의 복지로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도 기업 지원 때 재택근무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이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다 뭐 이것이 아니라 뭐 생산성이나 정신 건강, 일에 갔을 때 능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행복감 등 되게 복잡하게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장시간 근로와 장시간 통근이 합쳐지면 생산성 등 여러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정책 못지않게 장시간 통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망 확충, 예. 시차 출근제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등을 확대해 근로자의 피로감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정말 연구진들이 하는 제안 같네요. 네, 뾰족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가까운 데 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네. 오늘 한 컷 이슈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날 때 어디로 여행 갈 수도 없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셨을 텐데요. 맞아요. 여기에 더 억울한 마음이 든 건 아마도 해외여행이 어려워 그동안 모아놓은 항공 마일리지를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유효기간이 또 다가와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요? 항공사 마일리지는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예. 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유효기간은 또 그대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맞아요.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항공사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항공사와 뭐 정부 간에 꼭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만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라고 해서 공정위에서 아마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언제부터 개편이 됩니까? 예, 바로 이제 오는 6월부터는 이제 코로나처럼 재난 상황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마일리지를 일괄 소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마일리지 공제를 기준을 변경할 때 정확히 12개월이었던 적용 유예 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 또 제도를 바꾸거나 회원의 실적을 정정할 때 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방식도 개별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제휴사 혜택 제공을 중단할 때는 사전에 알리도록 이런 개정을 했습니다. 예, 뭐 개정했다는 건 좋은 사실인데 이게 6월부터 적용이라 또 한 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일어나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저희 앞서서 통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통근 시간 얼마나 걸리시는지 궁금한데요. 통근 시간 물론 힘들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찾아서 그래도 기분 좋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